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조금 하락해서 1.6조 달러가 되었고 비트코인도 42,000불 최고점 찍고 조금씩 내려와서 38,435달러 되었습니다. XRP는 거의 변동사항 없지만 일주일 동안 15% 상승해서 72센트에 와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 미국 시간 8시에 CNBC와 인터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트윗에 앤드류 로스 솔킨이 올린 트윗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 두 가지가 유투데이에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는 SEC 게리 갠슬러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코멘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기사는 SEC 게리 갠슬러가 DeFi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사도 오늘 두 가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주로 트윗에서 리트윗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올린 거를 기사화한 경우가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CNBC 인터뷰는 내일 앞두고 있는데, 그 분산형 금융 DeFi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SEC 직원에게 에이전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규제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 3월 가상청문회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고, 과거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MIT에서 그 과정으로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SEC의 의장으로서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중립적이지 않겠다, 분산형 금융 DeFi에 대한 규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하우이라는 테스트, 아주 오래된 구법이죠. 이것이 명확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상품이다, 즉 증권이 아니다 라고 거듭 밝힌 적은 있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것은 계속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2018년 게리 갠슬러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게리 갠슬러는 IPO에 관한 전임자 제이 클레이턴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단 제이 클레이턴은 재임 기간 중에 모든 IPO는 증권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게리 갠슬러는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XRP 이더리움인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를 피하고 전임 제이 클레이턴 의견에 동의한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또 전직 SEC 고위 관리자인 윌리엄 힌만, 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SEC는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도 그가 개인적인 견해만 피력했을 뿐이지 이것은 SEC의 의견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암호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SEC는 확실하게 많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비트코인 ETF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연동 거래소 펀드를 승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가 널리 채택되려면 규정,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계속적으로 CNBC, 블룸버그 트윗, 이제는 레귤레이션 홍보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이낸스가 자기네가 원하는 SEC 로우숫과 관련된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SEC가 디스커버리, 그 증거를 원하는 것이다.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바이낸스가 법원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링하우스 법무팀은 CEO를 대신해서 뉴욕 서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외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바이낸스에 있다, 바이낸스에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로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고유한 문서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XRP 거래가 수행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수행하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3억 5,700만 XRP 이상이 시장에 있는 공공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었고, 이 펀드는 전 세계적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배포가 되었다. 주로 미국 이외에 배포됐을 수도 있고요. SEC는 갈링하우스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을 포함한 것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법률팀은 SEC 고발이 실제로 국내 판매와 유가증권 제공에만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1933년 증권법 5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 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C가 미국 내의 오퍼와 판매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SEC 주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디스커버리 증거는 SEC가 언급한 XRP를 판매나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SEC가 발동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크립토 자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마지막 일정은 어저께도 언급한 것 같이 10월 15일, 연기가 된 것이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이 데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이 일정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변동사항이나 추가되는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XRP, 일단 마지막 가격 상승의 주축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폴리사인입니다.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지만 이것은 XRP가 해당될 것이다. 폴리사인 코인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은 좀 잠잠하죠. 커스터디, 즉 XRP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사인의 CEO는 잭 맥도날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폴리사인 잉크, 폴리사인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CEO 잭 맥도날드와 제품 부사장 아나통,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안토니 네트 오골맨이 이끌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와 XRP 레저의 제작자인 아서 브리또, 이 프로젝트의 이사회 멤버와 블록체인 설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은 폴리사인이 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슈왈츠와 아서 브리또, 리플의 핵심 CTO죠. 이 사람들이 모든 것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리플사와 같다. 이 폴리사인은 관리 대상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올인원 보관 솔루션 커스티디고, 이 회사는 2017년 설립되었고 2020년까지 3년 동안 영업을 비밀리에 붙여왔다가 최근에 2020년 중반쯤에 이 비밀리에 작업해 온 내용을 공개하고 기간 의뢰인 접수를 시작을 함으로써 2021년에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스튜어트 XRP입니다. 최근 트윗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이 폴리사인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폴리사인은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글로벌 표준이고, 암호화폐 대량 채택에 직면해 있는 문제 가운데 해결책으로서 만든 것이다. XRP가 아답션 된다면은 폴리잉크가 그것을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것이다. 미리 준비되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2021년 여름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만간 XRP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